더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잡설이 길었고 3교시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뉴런이라고 하는 곳에 활동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활동전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은 뉴런을 타고 전도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디까지 가요? 뉴런의 끝까지, 족삭돌기 말단까지 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는 차나 지하철을 타고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라고 하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가죠. 뉴런도 마찬가지예요. 뉴런 내에서는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반면 다음 뉴런, 또 다른 세포로 가기 위해서는 전달이라는 방식이 필요한데 오늘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3페이지를 펴서 보도록 하고 워크북 17페이지를 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흥분이 전도가 끝나면은 다음 뉴런에게 되는 과정은 전도와 구분되어서 전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달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신호체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잘 일어나게 하도록 약물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약물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약물까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의 궁금증,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뉴런이 가깝게 접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던데 그 사이의 신호 전달인 흥분 전달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런을 하나로만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뉴런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뉴런은 바로 다른 뉴런과 함께 그려진 뉴런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의 뉴런의 가지돌기가 막 엄청나게 퍼져 있고 다른 것의 촉삭돌기 말단이 막 엄청나게 링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있죠. 여러분들 한 명이 부모님이라는 두 명의 사람과만 소통하는 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듯이 뉴런도 마찬가지예요. 뉴런도 혼자서 한두 개의 뉴런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뉴런과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신경세포체에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뉴런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의 뉴런과 오른쪽의 뉴런이 있는데요. 왼쪽의 뉴런의 신경세포체, 촉삭돌기, 촉삭돌기 말단, 오른쪽 뉴런의 신경세포체, 촉삭돌기, 촉삭돌기 말단,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구조죠. 이때 이렇게 두 뉴런이 가깝게 접해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 한 20나노미터, DNA 10개 정도 들어갈 만큼 매우 가깝게 있는데요. 이것이 왼쪽에서 정보가 와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뉴런은 받는 파트가 있고 주는 파트가 있다고 했죠. 주는 파트가 바로 촉삭돌기 말단, 받는 파트가 바로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주는 쪽이고 오른쪽은 받는 쪽이겠죠. 먼저 줘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왼쪽을 시냅스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신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오른쪽을 시냅스 이후라고 불러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촉삭돌기 말단이고 오른쪽은 가지돌기 쪽이죠. 촉삭돌기 말고 가지돌기에는 이와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니까 촉삭돌기 말단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고 이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 물질이 담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왼쪽에는 촉삭돌기였겠죠. 촉삭돌기를 타고 흥분의 전도가 쭉 이어와서 촉삭돌기 말단까지 이어져 옵니다. 전도가 계속 이어져 와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도에 의해서 이 주머니들이 세포막과 융합되는 일이 벌어져요.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둘 사이에 있는 틈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것을 분비라고 불러요. 분비. 여러분들 호르몬이 분비된다, 뭐 항체가 분비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분비가 되면 왼쪽 틈 부분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저 붉은색 동그라미가 많고 오른쪽은 적죠. 그러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나트륨이 많은 곳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이 되고 칼륨이 많은 안쪽에서 칼륨이 많은 바깥쪽으로 확산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물질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확산된 물질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의 이런 둥근 사각형 모양에 결합합니다. 어떤 물질을 받아주는 물질을 수용체라고 불러요. 수용체. 이 수용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막에 있으니까 막 단백질로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로 역할을 한다. 그럼 얘네들이 원래는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경 전달 물질과 지금 결합을 한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변화로 인해서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나트륨이 다시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은 그 확산에 의해서 또 다른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흥분의 전도가 끝까지 이루어지면 그 흥분의 전도 때문에 작은 주머니에 담겨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이라고 하는 곳으로 분비가 되고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확산되어 간다. 이 확산에 의해서 다시 활동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활동전이 시냅스에서의 전달 활동전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런 그림 보시면 지금 녹색의 알갱이 무슨 주머니가 보이죠? 이 주머니를 우리가 작은 주머니, 소포라는 말을 씁니다. 소포가 어디에 있는 소포냐면 두 뉴런이 가깝게 접해 있는 시냅스에 있는 소포라서 시냅스 소포라고 부르죠. 자, 축사똘기 말단에는 이와 같은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주머니가 들어있고 시냅스 소포에는 신경 전달 물질, 뒤에 가서 우리가 뭐 아세틸콜린이나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물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물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진 곳이 바로 가지돌기가 되는 거죠. 코로나19 확산 뒤에 자,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러 가기도 어렵고요. 뭐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구들과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울하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왜 이렇게 우울한가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불우한 가정 환경이다, 뭐 주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제 내가 살아가기에 힘든 상황들이 당연히 나의 우울의 원인이기도 하겠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행복이라는 감정도 단순히 내 몸에서 뭐 어떤 주변의 상황 때문에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화학 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물질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면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업 열심히 들으면 제가 거기 많이 물질이 분비되어서 행복감을 느끼겠죠. 반대로 그것이 물질이 분비가 잘 안 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기 싫고 귀찮고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로토닌 물질 때문에 아래쪽에 친구들이 와 신나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학교 가기가 싫고 막 잠 깨기 싫고 막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도 좀 이제 나와서 놀다 보면 좀 생기가 살아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 태양빛의 자극이 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뇌에서 이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면 뭔가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뭔가 열정이 살아나면서 내 몸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 자체가 막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 막 우울한 감정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게 바로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었던 거예요. 이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충분히 분비되어서 수용체에 충분히 결합하고 수용체에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분비되는 사람, 혹은 분비가 되고 나서 나중에 세로토닌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재흡수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재흡수가 너무 빨리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재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물질, 약물을 개발해서 그 약물을 섭취했더니 불필요한 우울증이 사라지는 항우울제의 효과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냅스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작용을 하는데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뭐 콜라와 같은 곳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음료가 있죠. 뭐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과연 고카페인 음료가 건강에 어떤 효과를 내는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어서 너무 많은 카페인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카페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데노신, 우리가 앞에서 ATP라는 분자 배웠죠.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ATP였어요. 그럼 ATP가 분해되어서 내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면 ADP가 되죠. 한 번 더 이용이 되면 AMP가 되고요.
이것마저도 이용이 돼버리면 아데노신이 돼버립니다.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내 몸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자체가 어떤 신호로 작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뇌에서 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침대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데노신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몸에는 피로감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데노신과 매우 닮아있는 분자가 바로 카페인이라고 하는 분자예요. 왼쪽도 오각형과 육각형 붙어 있고 오른쪽도 오각형과 육각형이 서로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카페인이 아데노신이 결합해야 할 수용체에다가 결합을 해버리면 결합은 하는데 아데노신과 같은 효과는 못 냅니다. 쉬고 싶은 마음 못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데노신이 결합하는 걸 방해해버리는 거죠. 방해를 해버리니까 어때요? 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계속해서 각성이 되면서 나 오늘 밤새서 내일 중간고사 대비해서 공부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무조건 카페인에 의존해서 내가 휴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좋진 않죠. 그러나 이제 때로는 필요한 아주 잠깐의 필요에 의해서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우울제나 카페인처럼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신경 전달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 약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물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나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 교과서에 나와 있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프로포폴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수면 유도제로, 마취제로 우리가 수술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코카인과 같은 마약은 바로 이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아주 강력한 중독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니코틴, 담배에 들어있죠. 엑스터시와 같은 이런 마약류들은 시내수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여러분들 몸의 네트워크의 균형을 깨어버릴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다른 뉴런과 가깝게 접해 있는 것을 시냅스라고 불렀고요.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작은 주머니를 시냅스 소포라고 불렀죠. 시냅스 소포에서 방출되어서 신경절 이후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렀고, 구체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달의 방향. 여러분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람으로 가겠죠.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는 있지만 가지돌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달이라고 하는, 흥분의 시냅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시냅스 이전 뉴런에다가 내가 활동전이를 일으키게 되면 활동전이가 축삭돌기 말단까지 가서 시냅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뉴런에서도 흥분 전도가 일어나죠. 근데 반대로 시냅스 이후 뉴런에 내가 자극을 주게 되면 그것은 흥분 전도까지는 일어나지만 이전 뉴런으로의 전달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몸을 건강해주는 약물도 있지만 때로는 각성제나 진정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자, 17페이지 정리해볼까요? 17페이지에 한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 다른 뉴런과 가깝게 접해 있는 것을 시냅스라고 부르죠.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담겨 있다.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서 저기 시냅스 소포에 담겨 있고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죠. 자, 여기 날개 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채워보도록 하세요. 자, 63페이지, 교과서 63페이지의 주요 내용 체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축삭돌기 말단은 시냅스를 통해서 접해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전 뉴런이 주고 이후 뉴런이 받는 거죠.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게 되면 시냅스 소포에 담겨있던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될 수 있고요. 확산되고 나면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겠죠. 이것이 다음 뉴런을 자극해서 다음 뉴런의 활동전을 일으키고요. 활동전이 일어나면 당연히 주변의 활동전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흥분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64페이지에 다양한 약물들이 존재하고 이것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용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의 상의를 받아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파는 약이 아니다 할지라도
카페인과 같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에도 담겨 있죠. 약물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물에도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20분 정도, 여러분 30분 정도 시간이, 2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하게 혹은 어렵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약물들이 있지만 6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프로작이라고 하는 물질은 아까 얘기했던 항우울제로서 최초로 개발된 아주 유명한 물질인데요.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카페인이라는 물질, 알코올이라는 물질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프로포폴은 수면 유도제, 코카인은 마약, 니코틴은 담배에 들어있는 중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서 왜 위험한가 혹은 왜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생기부 기록에다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업 우리가 1시간은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1시간은 실험을 할 거고 1시간은 1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발표로 이어나가려고 해요. 우리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사성 질환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리스트를 드렸죠.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또 지금 얘기하는 약물의 종류 6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약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상황이라서 여러분 집에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 슬라이드나 혹은 PPT라든지 이와 같은 슬라이드로 만들어주면 또 발표에 더욱더 그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대입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요. 약물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다 보다 특정 약물에 대해서 그것의 위험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것이 당연히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여러분들의 대입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뭔가를 적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에 2개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고민해가지고 발표자를 만들고 다음 주 발표 수업에서 함께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수고 많았고요. 지금 아직까지 출석이 확인이 안 된 친구가 있는데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2시간 동안.